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 국제 평화적 분쟁 해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부분을 이제 보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ICJ 얘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ICJ 얘기 중에 이제 이 선택사항 그 부분 조항, 선택 조항 그 부분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확대 관할권부터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관할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ICJ에서 이 응소의무가 없는 국가가 피소당했을 때 이때 관할권 불성립을 항변을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하면 재판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응소할 의무는 없는데 만약 관할권 불성립 항변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솔직히 일종의 사후동인데요. 이 사후동을 통해서 이 관할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 명문 규정은 없고요. PCIJ 시기부터 이제 보통 관행으로 실행으로 성립되는 거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이 관할권 수락의 의사 표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별다른 얘기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묵시적인 표시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관할권을 수락하겠다는 이 개념이 다만 이제 자발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묵시적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일련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자발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 단지 관할권을 부인하려는 목적으로 출정했다 이거 가지고는 그러면 확대 관할권이 인정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일단 인정이 되면 이거 이제 자기가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차후에 이 사후동의 규정인데 부인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죠. 실행은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종래에는 이제 확대 관할권의 실행 문제가 이 뭡니까 이 관할권 여기 저기 약간 못한데 관할권 성립의 근거가 없어도 그렇죠. 이 제소가 접수되면은 피소국을 이제 그러니까 피소국엔 제소국이 있고 그러니까 제소하는 쪽이 이제 제소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걸 당한 쪽이 피소국인데 여기서 사실 도노하고 이제 목록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이 성립하지 않아도 제소 신청서 이걸로 해서 계속 유지시켰던 거예요. 그랬던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결국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확대 관할권이 좀 오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왜 관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확대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한적으로 좀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이제 PCIJ가 이 개정을 통해서요 이 제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근거가 없다면 피소국이 응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 제소 사실에 대해서 목록에 등재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등재하지 않으면 사건 등재. 이렇게 해서 이 뭡니까? 이 확대 관할권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아니면 이제 추정이 확대되는 것들을 막고자 하는 제한 조치를 1948년 규칙에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확대 관할권 성립을 기대하고 제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때 이제 뭡니까 피소국에게만 통보를 해주고 이 사실을 재판 진행에 동의가 표시해야만 어떻다 그러면 등재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 묵시적 동의라는 개념이 사실상 사라지는 느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명시적인 수락. 이걸 근거로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대 관할권은 좀 범위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PCIJ 같은 것들은 이제 관할권 수락 의사를 승계하고 있고 그러니까 PCIJ 때 이제 관할권을 수락했던 때는 ICJ가 PCIJ를 그대로 이제 계승한 거고 심지어 이제 헤이그에 있는 그 평화공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때 PCIJ 때 관할권을 승인했던 국가들은 그대로 이제 ICJ도 관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수락을 그대로 이해받고 있고 관할권 성립 같은 거는 이제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만 체크해서 보셔도 됩니다. 요 이제 이 모네터리 골드 원칙이라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네터리 골드 원칙이라는 건 이 사건 이름인데요. 모네터리 골드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금괴 사건입니다. 이 금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제3국이 이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ICJ는 당사국의 동의하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 국제 정치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국제 관계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사국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뭐 재판을 무슨 뭐 국내 정치처럼 그러니까 국내 어떤 그거 관할권처럼 뭐 잡아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얘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여기 소송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미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3국의 권리의무를 이제 이 재판에서 판단을 내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